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탑7 종목을 선택해봤습니다. 예스24, 영진약품, 한섬, 라이브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탑7 종목으로 저희가 대북 관련주를 선택을 해봤는데 어제보다도 대북 관련주들이 조금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북미 정상회담을 기다리면서 여기에서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북 관련주들이 더 크게 확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 테마주였던 남광토건 오늘 25%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삼천리자전거와 녹십자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주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세계적인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에서 2분기 매출 전망치가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을 비롯한 엔비디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좀 안 좋은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거의 5% 가까이 하락하는 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탑5 종목으로 CSA 코스믹입니다. 조성화 화장품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중국에 2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상승을 크게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3,000원대였던 주가가 거의 14,000원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탑4 종목으로 한섬인데요. 지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반가량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6% 넘게 오르면서 35,2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플렉스는요, 원래 전 세계 유명 텐트라든지 레저용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오늘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술 전문 업체 비트홀라와 기술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진약품도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작년에 기술을 이전했던 신약이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와 함께 장 초반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3% 정도 오르면서 9,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탑1으로 예스24를 꼽아봤는데요.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소식으로 상승하고 있고 취득한 금액을 보니까 약 1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예스24의 지분은 2%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2.5% 올라서 5,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저희가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예스24 한번 볼 텐데 그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00억 원 정도 취득했다. 그래서 그 지분율이 2%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올라가고는 있는데 네네. 이게 왜 오르는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카카오뱅크가 무슨 노이즈도 조금 있어요. 관련해서 이제 거래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노이즈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까지도 이제 사용자를 늘려가고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그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수혜로서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반영에 의해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올해 초 기준으로 다운로드 수가 35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고 계좌 개설도 200만 계좌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기반이 카카오톡이잖아요. 네. 카카오톡이 워낙에 또 국내에서 아주 강력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시중에서 판단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를 한 2조 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계산에 의하면 이게 지금 예스24가 지분 그러니까 200만 주를 100억 원에 취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치가 실제로는 한 400억 정도도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스24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책을 팔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랑 연계해서 무엇인가 하나 싶어서 네네. 여쭤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잘 나와 있지 않고 일단은 지분 가치의 상승 정도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예스24 쪽에서는 네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온라인 도서 부분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에서의 경쟁력 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시너지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부분만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중고 서적 업체를 부산에 굉장히 네. 크게 열었는데 상당히 많은 방문자들이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기인가 보네요. 네네. 그래서 저기는 이게 지금 세계 최대 네. 규모로서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작진의 말에 의하면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은 아니랍니다. 네. 저 제가 화면은 화면을 그냥 못 봐서. 네, 네네. 서점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예스24 주가 전망 한번 들어보죠. 좋게 보입니까? 아니면 나쁘게 보입니까? 글쎄요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는 카카오뱅크의 전망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중고 서점에 대한 그 매출도 확대되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도 보시면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작년에는 이제 약간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아마 올해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다시 한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생각한다면 뭐 좋아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스24 저희가 좋아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영진약품인데요.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신약 후보물질 기술 이전을 했었던 그것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인데 그래서 장 초반에 크게 올랐는데요. 상승 탄력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주가가 답이라는 게 항상 정설이어서 이게 별 뉴스가 아니었었나요? 별 뉴스가 아니진 않아요. 사실은 네. 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어드밴테이지는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네. 신약 출시 시기가 뭐 기존 의약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출시가 되면은 그 독점 판매권을 7년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영진약품의 그 매출이 이 부분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제약의약품 업종의 약간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제약의약품주가 물론 반등을 합니다. 근데 네. 이번 주 내내 흐름을 보시면 계속 밀렸다가 이제 오늘 저점 부분에서 한번 살짝 반등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기사들 보시면 좀 낙폭과대된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IT 대형주 오늘은 흔들리지만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동안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았던 제약이나 이제 바이오주가 분명히 조금 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약 바이오주 분위기가 좋았다면 아마 이 종목의 추가적인 반등 더 크게 보였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제약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것이 오늘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제약주는 밸류에이션대로 이제 흐름을 달리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매년 아주 미미하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슈 하나로 인해서 제약업체가 꺾인데도 불구하고 독약청청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가 상승폭이 제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한적일까요? 그렇다면?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영진약품이 이제 더 반등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네. 그 업종의 분위기가 살아야 되는데 저는 당분간은 조금 제약업종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영진약품 역시도 오늘의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크게 보이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의견으로 네, 그렇습니다.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플렉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플렉스는 참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뭐 암호화폐 기술 업체와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뉴스입니까? 네, 그래서 이 라이브 플렉스가 이제 직접 제휴를 맺은 것은 아니고요. 네네. 라이브 플렉스가 투자한 크립토 컴퍼니라는 그 거래소 기술 전문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비트올라와 함께 이제 그 제휴를 맺었다라는 소식인데 이 비트올라가 그 가상화폐에 관련해서 거래소 관련 기술을 또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라이브 플렉스가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뭐 전국적으로 진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살짝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그 암호화폐 흐름이 뭐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 최근에 약간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인 우상향을 이어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제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반등했었던 반등 폭도 상당히 줄인 상황이고요. 하지만 라이브 플렉스는 이제 이 암호화폐 이슈를 차치하고 보면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게임주죠. 게임주의 실적 개선 기대감 여전히 있고 그 노블레스 M이라는 강력한 IP를 가진 게임을 또 신규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노블레스 M의 그 게임 구글 플레이 순위를 한 1시간 정도 전에 봤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최고 매출이 한 91이고 그 인기 차트가 27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엄청나게 높은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네네. 사전 예약자도 100만 명을 돌파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반영이 된다면 라이브 플렉스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중국 관련된 그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그거는 이제 라이브 플렉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네. 그 전체 게임주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작년 3월부터 중국에서 한국 게임에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드리스크에 대한 뭐 보복일 수도 있고 중국 네네. 게임에 대한 보호일 수도 있고 한데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반기 내에는 중국 판호 규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게임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라이브 플렉스를 포함한 게임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주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드리는 세 가지 선택권이죠.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좋아요를 일단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이게 지금 반대행을 했다가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빠서 밀리는 건 아니라고 보고 매물대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400원, 1,500원에서 본전에 매도하는 사람 때문에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물 소화가 제가 볼 땐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다음 주 반등 한번 시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한 가지만 더 보죠. 바로 한섬입니다. 자, 의류업체인데 이 한섬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순매수를 거의 한 달가량 계속 해주고 있고요. 자, 한섬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 한섬만 실적이 좋은 건 아니고요. 국내 의류업체가 상반기 실적 전망이 괜찮습니다. 일단은 소비 심리 자체가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의류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장기적인 부진을 면치 못했었는데 올해 초에 보시면 의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한 6, 7% 정도 개선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고가 의류 판매가 살아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의류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조짐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고 국내 소비 심리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의류 업체들 4월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한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한 30% 이상, 영업이익은 5%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섬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 꾸준한 판매량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남성 컨템포러리 의류, 뭐 시스템 업무나 타임 업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비싸서 잘 못 사는 옷이죠. 네, 여기 참 비싸요. 제가 가서 봐도 할인도 잘 안 해요.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진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전망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긴 해서요. 네네. 만약에 더 가기 위해서는 2분기, 3분기 실적도 좋아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러면 실적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봤을 때 네. 올해 기준 PER이 한 15배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국내 의류업체 지금 평균 PER이 20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지금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오늘 완전히 뚫어냈어요. 이것은 네. 패턴상의 추가 상승을 말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내일장 탑픽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 혹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장 강할 것 같은 종목 저희가 여기다 종목들 올려놨거든요.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네, 오늘은 제가 좋아요 의견을 사실 좀 많이 드렸어요. 네네. 그 중에서도 저는 예스24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저평가 매력이 가장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의 장도 모두 다 마무리가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동시호가와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은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엇갈리는 분위기,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소폭의 약세가 나타났죠. 장중 내내 약세권역에서 머물렀고 0.42% 하락한 2,475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0시 구간 한번 주춤거리다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상승세 그대로 유지한 채 0.65% 오른 888선에 마감을 준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었죠.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나란히 1에서 3%가량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주 위기론으로 급격하게 내렸었던 셀트리온은 반등에 성공을 했고 0.56% 상승하면서 26만 8천 원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3대장이 동반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SK 0.7% 반등에 성공한 채 86,7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HLB의 급등세가 놀랐습니다. 8.96%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재료가 있었긴 한데 10만 900원에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10월 20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챙겨야 할 뉴스도 많았고요. 바이오주 급등락 속에 피로감을 연출하는 한 주였는데요. 종가도 힘차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51% 하락한 2,473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로 출발했고 외국인의 매도세 한때 2,470선까지 하회했는데 0.51% 결국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주, 5G 업종 강세 힘입어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0.72% 상승한 889선. 안타깝게도 900선은 못 미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도로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서는 5천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요. 상거래 만에 매도로 돌아서더니 IT 관련주, 의약품 업종의 매도가 지속이 됐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 3천억 원 넘게, 기관은 1,600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가운데 개인도 동반으로 매수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은 장 마감 근처 와서 매도로 급격하게 선회했죠. 42억 원대 순 매도가 포착이 됐습니다. 업종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2.11% 업종 지수도 큰 폭으로 내렸고요. 글로벌 시장 영향으로 인해 IT주가 약세를 보였다는 분석과 함께 SK 하이닉스 결국 4.44% 눌림목을 보이면서 84,000원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상당했고 쿠쿠홀딩스, 필룩스, LG, 이노텍 나란히 하방 압력을 크게 받으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전기가스업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기가스업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8%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죠. 특히나 기관의 러브콜은 한국전력으로 쏟아졌습니다. 3%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자,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